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에 관한 생생한 리얼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현장 무역 10년차 미스터 발리입니다. 무역? 제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무역 입문자, 초보자를 위한 내용이고요. 이거 모르고 무역한다고 하면 정말 사기꾼이에요. 무역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누구나 무역할 수 있다 상편인데요. 상편이 있으니까 곧 하편도 있겠죠? 그렇게 총 두 편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보통 무역에 막 입문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무역 책도 사고 인강도 듣고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하고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문의도 하고 계시죠. 대부분의 책이나 강의들이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딱딱하고 너무 또 전문적이고 또 자격증이나 무역회사 취업을 위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무역이란 것의 접근 자체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관련 기관에 물어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일도 만만치는 않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조만간에 직접 무역을 해볼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무역 알려주는 학원을 다녀야 될지, 자격증을 따야 할지, 그리고 영어는 얼마나 공부해야 할지 등등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려요. 무역은 이론 10%에 실전 90%라고. 무역에 관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챙기시고 일단 부딪혀 보라고 합니다. 수업료다 생각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해서 물건을 직접 보내고 또 받아보는 겁니다. 정식 통관을 거쳐서 말이죠.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고 싶은데 운전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작동 원리나 뭐 정비하는 방법, 중고차 매매하는 방법까지 다 알고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굳이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부족함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져 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무역 전공자도 아니고요. 주변에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무역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무역 일을 잘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무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이론은 10%라고 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들일지 제가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게요. 먼저 여러분, 무역이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국가 간에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교환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물건이 있어야 하고요. 또 상대가 있어야겠죠. 국가 간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나라의 거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또는 구매해서 다른 나라에 팔 사람 또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서 이용하거나 유통, 판매할 사람 또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건을 공급하고 보내는 쪽을 수출회사 또는 수출업자라고 하고요. 물건을 주문해서 받는 쪽을 수입회사 또는 수입업자라고 합니다. 수입하는 사람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먼저 견적 의뢰를 하거나 주문서를 작성하는데요. 공급하는 쪽에서는 그 주문서 또는 그 주문 내용을 가지고 거래 명세표를 만들어 줍니다. 거래 명세표에는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제품의 이름, 수량, 단가, 합계 금액, 완료 일자와 같은 합의된 거래 정보들이 들어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거래 명세표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은 수입업자가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불하고 잔금은 출고 준비가 완료되거나 또는 제품을 받고 나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대금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와 같은 현금 결제 방식, 보통 TT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현금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매우 크거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보통 중간에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해서 처리하는 신용장 거래 방식, 즉 LC라고 하는데요. 신용장 개설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물건도 있고 살 사람, 팔 사람이 결정되었죠? 그럼 물건을 운반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택배 회사와 같은 운송 회사들인데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수입국에도 똑같이 국내에 물류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출국이라면 공장이나 창고에서부터 수출 세관,
화물 터미널, 공항이나 항만이 있겠죠. 거기까지 운송을 담당하고요. 수입국이라면 세관의 보세 창고부터 매장이나 혹은 수입업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역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운송 외에 해외 운송이란 과정이 있어요. 한국은 현재 지리적 특성상 배나 항공을 이용해서 해외 운송을 하는데요. 배의 경우 선사, 항공의 경우 항공사라고 하죠. 해외 운송 회사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택배를 받게 되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물건의 종류와 수량과 같이 기본적인 거래 정보들이 적혀 있는 문서, 즉 운송장이라는 것이 있죠.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에서 발행하는 운송장을 BL이라고 하고요.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운송장을 AWB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무역 관련 용어나 서류들이 나오는데요. 본편에서 전부 다루지는 않고요. 조만간에 실제 무역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무역의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해외 운송 양쪽으로 한 칸씩 비어 있네요. 얼른 채우고 싶네요. 이것만 채우면 무역이 완성될 것 같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통관이에요. 무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가장 긴장되고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출 수입을 위한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을 통과해야만 수출 수입이 가능하겠죠. 수출국에서는 수출 통관, 수입국에서는 수입 통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업무는 관세청 산하의 수출 세관, 수입 세관에서 관할한답니다. 수출입 물건이 각 국가의 수출, 수입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수출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동식물 검역이나 방충 및 살균 소독과 같은 방역은 실시했는지, 신고 서류와 실제 물건은 동일한지 등등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 세금을 붙이게 되는데요. 국가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무역협정 들어오셨죠? 즉, FTA가 발효된 국가 간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특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만 갖춘다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대신 수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꼭 챙겨야 할 서류에는 먼저 어느 나라 제품인지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 파레토와 같은 포장 부자재와 컨테이너 내부를 소독했다는 훈증 소독 증명서, 거래 명수표와 같은 인보이스, 그리고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들인데요.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수입 통관 시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수출국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들입니다. 이외에 식품, 의약품이나 주방 도구, 그릇, 도마와 같이 입에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제품들, 그리고 동식물 관련된 품목에는 검역 증명서를 수출국에서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의 경우엔 안전인증 관련해서 제조업체의 현장 실사라든지 다소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수출입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죠. 수출 통관에 비해서 수입 통관 시에는 신규 발급하는 서류들이 많지 않은데요. 1차적으로 수출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합니다. 수출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훈증 소독 증명서와 해외 운송업체에서 발급한 운송장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품목에 따라서는 수출국에 검역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수입국에서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심사가 문제없이 완료가 되면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한 통관 대금 결제 후에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서 보세 창고로부터 반출하시면 됩니다. 수출입 자격은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간이과세 사업자든 전자상거래 업종이든 모두 가능하지만 식품이나 위생 관련한 품목을 수입하실 때는 사전에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허가증 발급,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수입 전에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역의 과정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복잡해, 힘들다,
어려워. 난 이미 틀렸어. 라고 이미 포기한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내가 전부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대행 또는 중개 역할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답니다. 먼저 포워더인데요. 포워딩 회사. 외국에서는 보통 카고라고 부르는데요. 수출이나 수입할 때 국내 운송은 물론 해외 운송과 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준답니다. 포워딩 회사에 국내 해외 운송 업체나 세관 신고를 대행해주는 관세사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운송업체의 수배나 세관 신고와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괜찮은 포워더 하나만 알고 있어도 수출입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리고 수입할 때 수입 통관부터 국내 운송까지 대행해주는 관세 사무소가 있는데요. 수출국에서 국내 항만이나 항공터미널까지 물건을 잘 보내왔어요. 그럼 담당 관세사에게 연락해서 수입 세관 신고와 매장 입구까지의 운송을 위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관세사는 세관 직원이 아니고요. 통관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담당 직원입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겠죠?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무역회사를 컨택하는 방법인데요. 무역회사의 경우엔 국내 해외 운송이나 통관 업무 대행은 물론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출 수입국의 거래처까지 수배 또는 알선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출입 과정뿐만 아니라 거래처 관련 업무까지도 전부 맡길 수 있겠죠. 결국 일 처리 잘하는 포워더와 관세사 또는 무역회사만 알고 있어도 무역이 별로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이분들과 대화가 가능하겠죠. 오늘 말씀드린 무역 과정에 대한 이해, BL, CO, 인보이스 등등 몇 가지 핵심 무역 용어들, 그리고 수출입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 무역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만 알면 누구나 무역할 수 있다 상편이었는데요. 무역 프로세스, 수출입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하편 역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표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역에 관한 생생한 리얼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현장무역 10년차 미스터 발리였습니다.